자, 그러면 G50 공작물 좌표계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형 방법은 G50 X, Z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가정에서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원점에서부터 현재 공구의 위치가 그래서 직경으로는 200이고요. 길이는 100 떨어져 있다 할 경우에는 G50 X 200점, Z 100점 하고 사이클 스타트 누르면 돼요. 내가 원점으로 잡고자 하는 위치에서부터 현재 공구 위치를 알려주면 돼요. 그게 공작물 좌표계 G50이에요. 자, 그러면 자, 캔버스에서 자, 참고로 여기가 안쪽 3mm가 제로로 하고 싶어요. 자, 안쪽 3mm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G50 직경은 제로죠. 현재 위치가. 그 다음에 Z는 제로로 하면 여기가 원점이 되고요. 안쪽 3mm 있는데 원점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현재 위치는 안쪽이 3이 제로면 현재는 플러스 3이죠. 그래서 3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러면 안쪽 왼쪽으로 3mm 더 왼쪽 3mm 위치에 제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G50 X0 Z3 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동 모드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 스타트 누르면 돼요. M02로 적어줄게요. M30 적읍시다. 알람 해제하고요. 다시 사이클 스타트 하시면 여기가 이제 절대좌표에서 X0, Z3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좌표계 설정을 하면 돼요. 현재 위치.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작물 좌표계 설정을 할 때는 핸들로 단면 치고 외경도 살짝 깎고 그 다음에 실제 측정을 해봐요. 그리고 측정 값을 일반적으로 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다는 주로 이제 원점의 여기의 위치를 많이 설정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바꿀게요. 그래서 단면 가공하고 노깃으로 측정한 다음에 그 직경 값을 적어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깎는 건 안 하고 제가 볼게요. 자, 여기에 놔두고 그리고 다시 모드를 자, 여기에 와서 그러면 이제 여기 위치는 직경이 얼마죠? 50이죠. 직경 52. 나는 여기를 제로로 하겠다면 Z 제로로 하고요. 여기서부터 안쪽 3mm 있는데 제로로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현재 위치가 3이라고 알려주면 돼요. G50, X52, Z3 그리고 자동 모드로 놔두고 사이클 스타트 하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원점 설정. 자, 첫 번째는 G50을 이용해서 좌표계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거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에 했던 방법 원점 설정 모드로 갈게요. 요건 기계 좌표를 활용해서 등록시켜주는 방법이에요. 이거 G50을 할 때는 굳이 이거 등록을 누를 필요는 없어요. 중복되고 하는 거니까 G50을 할 때는 이게 등록은 안 해도 돼요. 이 좌표 값은 몰라도 돼요. G50은. 자, 그러면 해서 기계 좌표계를 이용하는 방법은 그냥 똑같이 앞에처럼 외경 공구 선택을 하고 원점 위치 정해놓고 수동 모드로 바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작업을 할 때는 직경 그 다음에 길이 각각 따로따로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니까 여기서 그냥 한 번에 하는 거예요. 1번에 노즐 0.8 향상번호 3번
그리고 등록. 엄밀히 따지면 이게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데 파라메타에서 수정할게요. 그 다음에 3번 공구 선택을 하고 알람 해제한 다음에 잠깐 원점으로 갔다가 다시 3번 공구 선택을 하고요. 위치 정하고요. 그 다음에 노즐은 0.4에 형상번호 3번 그 다음에 등록. 자, 요게 기계 좌표계를 이용을 할 때는 3mm 오차가 나 있어요. 3mm. 그래서 여기서 3mm를 추가 바로 하도 되고요. 여기서 바로 추가하도 되고, 저는 다시 실가공 모드에 가서 원점 복귀를 하겠습니다. G28 그 다음에 U0, W0 그리고 사이클 자동 모드로 놔둔 다음에 사이클 스타트해서 원점 복귀. 자, 그러면 메인 설정에 가서 아까 보면 파라메타라고 있어요. 파라메타 설정에 보면 여기 볼게요. 직경 여기 있는 길이값 1번 공구에 대한 직경 길이값이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해서 들어와요. 제가 자동으로 들어오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 따라하지 마시고 제가 직경에다가 값을 초기화 0으로 바꾸고요. 1번 공구 길이에다가 초기화 0으로 바꿔볼게요. 노즐 0.8을 0으로 바꾸고 형상번호 3을 0으로 바꿔놓고 1번 공구만 초기화를 했어요. 그리고 닫기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점 모드에 외경 1번 공구 선택하고 원점 위치 클릭한 다음에 여기 있는 값, 요 값이 등록을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가요. 노즐 0.8 형상번호 3번 아이고야 잘못 입력했네요. 3번 그리고 등록 그 다음에 원점 복귀 자동으로 해놓고 사이클 스타트. 자, 파라메터에 들어가서 값이 0에서 다시 설정 값으로 등록됐는지 볼게요. 설정의 메인 설정 파라메터에 들어가면 0으로 바꿨는데 다시 앞에 등록을 누르면 그 값이 자동으로 여기 들어와요. 자, 대신 이제 3mm만큼 옮겨줘야 돼요. 자, 수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여기서. 자, 기계 원점 오른쪽에서부터 3mm니까 왼쪽으로 더 멀어져야 돼요. 그래서 3을 더하면 돼요. 마이너스 Z축에서 393인데 요거를 3을 더해서 396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공구도 여기도 393인데 이것도 396으로 홀더 길이가 1번 공구랑 3번 공구랑 홀더가 같은 공구인가 보네요. 그래서 길이도 똑같아서 변화가 없어요. 홀더가 다른 거 썼으면 변화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각각 3mm만큼 Z값을 더 추가해줘서 수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시프트 양을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부분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원점이 어디요? 공작물 끝에서 안쪽에 해서 왼쪽 3mm 더 옮겨진 위치에 원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면 절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뉴얼 G94 그래서 단면 절삭입니다. 그래서 G코드는 G94 그 다음에 해서 XZ 그 다음에 F 이성을 쓰면 돼요. 자, 앞에 3mm 해서 날려줄 겁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냥 저는 %부터 엮게요. 자, 대문자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번호는 알파벳 O. 그 다음에 번호는 자격증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 동번호를 부여받는데 그 비번호를 해서 적어주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출석번호 있죠. 그거 써주시면 되고, 저는 해서 31번 쓸게요. 0031 엔터. 여러분들은 해서 출석번호를 써주세요. 프로그램 번호는. 자, 그리고 G28 기계 원점 복귀 해서 중간에 경유점이 없이 다이렉트로 원점 복귀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로 변화량 제로, 직경의 변화량 제로, 그 다음에 길이의 변화량 제로. G28 원점 복귀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게 뭐냐면 중간 경유점이에요. 그러면 경유값이 상대로 제로니까 다이렉트로 원점 복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원점 복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G50 그 다음에 S3000 이렇게 했습니다. G50 S3000을 줬어요. 자, G50 다음에 XZ가 오면 좌표계 설정인데요. 아까 좌표계 설정은 해놨어요. 원점 잡아놨으니까 여기서는 좌표계, 프로그램상에서 좌표계 설정할 필요는 없고요. 자, G50 다음에 S3000을 썼는데 그러면 이 G50은 좌표계 설정이 아니에요. G50 다음에 S가 오면 최고 회전수. 자, G50 최고 회전수 지정 PDF 파일을 볼게요. 자, 주축 최고 회전수 지정 G50 의미를 보니까 주속 일정 제어 사용 시. 그래서 G96을 사용 시는 공작물의 직경이 작아질수록 회전수는 상대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회전수가 고속 회전을 하면 공작물의 하중에, 그 다음에 공작물이 튀어나가는 원심력이 커져서 그래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수가 증가하면 공작기기의 진동 및 공작물의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회전수 이상으로 제한시키는 기능을 G50이라고 했어요. 제가 G50 S3000 줬어. 그러면 RPM이 직경이 작아질수록 쭉 단면 절삭할 때는 직경이, 자, 제가 단면 절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단면은 직경, 여기서 바깥쪽이 직경이 크고요. 이렇게 직경 방향으로 절삭을 하면 직경이 점점 줄어들죠. 이럴 때 RPM이, 여기에서 RPM에서 이렇게 올라갈수록, 작아질수록 RPM이 고속으로 쭉 RPM이 올라가요. G90력을 썼을 때. 그러면 제로로 오면 이론적으로는 무한대까지. 이론이에요, 이론. 근데 기계에서 출력할 수 있는 기계 자체 최고 회전수도 가깝게 쫙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원심력으로 인한 그래서 공작물 이탈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최고 회전수 3000 줬으니까 얘가 RPM이 뭐 얘에서 300에서 500, 600 쭉 올라가다 1000, 1500, 2000, 2500 가다가 3000 그 다음에 3500은 최고 회전수 3000으로 걸었기 때문에 그 이상 RPM이 안 올라가요. 이게 최고 회전수 지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구는 1번 공구로 가지고 황삭 작업하겠습니다. 그래서 T0100 엔터. 공구 기능이 없네요.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T 네모 세모 먼저 T는 공구 기능이에요. 공구 기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두 자리 네모가 오는데요. 자, 제가 여기서는 T01이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그래서 공구 번호를 작성을 해줘요. 공구 번호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두 자리 있습니다. 뒤에 두 자리는 보정 번호예요. 보정 번호. 자, 그러면 T0100. 자, 요거 처음에 오는 T0100은요, 1번 공구로 툴 체인지 의미가 되고요. 이때 보정 번호 00은 보정 취소의 의미예요. 그래서 취소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T0101이 있습니다. 자, 공구마다 그래서 길이가 제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면 공구 길이 보정하는 방법에는 기존 공구에 한 방법이 있고 개별 공구 세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 공구로 했을 때는 그 공구에 대한 보정 번호 값을, 보정 값을 불러다가 길이 보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보정을 적용하는 의미예요. 1번 공구에 대한 보정 값을 불러다가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보정을 적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0100은 얘는 보정을 취소. 첫 번째 오는 거는 툴 체인지 기능이에요. 1번 공구로 터렛이 그래서 1번 공구로 툴 체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요걸 쓸 겁니다. 그래서 보정 적용, 길이 보정 적용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쓸 겁니다. T0100 요거는 보정 취소. 자, 처음에 요거 썼으니까 1번 공구로 툴 체인지 한 거예요. 툴 체인지. 자, 이게 공구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에는 M01 요거는 선택 정지. 기계 옵셔널 스탑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 여기서 잠시 멈추는 거예요. 옵셔널 스탑 스위치가 오프되어 있으면 요거 무시하고 바로 이어서 다음 블록으로 진행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로타리 여기에 보면 MDR 패널 쪽에 보면
여기에 보면 M01 정지라고 있어요. 얘가 ON으로 돼 있으면 프로그램상에서 쭉 이거대로 순서대로 쭉 진행하다가 M01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멈춰요. 근데 얘가 기계에서 오프가 돼 있잖아요. 오프가 돼 있으면 그래서 프로그램 쭉 순서대로 오다가 M02 있어도 그냥 무시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자, 다음 줄에는 G96 주속 일정 제어 S150 그 다음에 M03 그래서 주속 일정 제어를 썼습니다. 주속 일정 제어. 직경에 따라서 RPM이 가변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속 일정 제어. 만약에 제가 G96 대신에 G97 쓰면요. 주속 일정 제어 오프. 그러면 RPM이 고정되는 회전수 일정 제어가 돼요. 그러면 요거는 S150이면 RPM이 돼요. 네, 여기에서는 96을 쓰겠습니다. 96. 자, 그러면 매뉴얼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G96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에서 주속 일정 제어 온 G96입니다. 의미 X축의 위치에 따라서 주축 속도 회전수를 변화시켜 절삭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G96입니다. 그래서 주축의 회전수는 가공부의 직경에 따라서 자동으로 가변, 자동으로 변화시켜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96, S, 그 다음에 M03, M04가 있는데요. M04는 3은 주축 정회전, M04는 주축 역회전. S는 절삭 속도를 나타내고 RPM의 지령이 의미가 아닙니다. 절삭 속도예요. 자, 그러면 주속 일정 제어일 때 절삭 속도에 관한 관계식. 자, 하나만 살펴볼까요? 단면을 작업을 할 때, 단면 작업할 때, 자, 처음 작업할 위치랑, 자, 여기 볼게요. 자, 도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단면 작업할 때 처음이, 이 소재는, 도면 치수는 49파이로 가공하는데, 소재가 52파일 때, 아니, 계산하기 쉽게, 50파일 때 RPM과, 그 다음에 이게 직경에 제로에 가까울 때, 10파일 때 RPM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회전수 구하는 공식 여기 있습니다. 자, 제가 절삭 속도는 그래서 프로그램상에서 여기에 150을 썼어요. 자, 여러분 계산기 있죠? 자, 먼저 직경이 50파일 때랑 단면 절삭 쭉 하면서 직경이 10파일 때랑 두 개만 해서 RPM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50파이부터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원조율 3.14 곱하기 직경 50 분의 해서 1000V죠. 1000 곱하기 절삭 속도 150. 넌 얼마요? 계산기 있죠? 물론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자,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 스마트폰 계산기를 이용해도 되고 컴퓨터 계산기를 이용해도 돼요. 자, 얼마 나오나요? RPM 얼마요? 500? 950요? 그러면 그래서 950 RPM. 자, 그러면 직경 10일 때 그러면 3.14 곱하기 10 분의 15,000이네. 15만이나요?
요거 했을 때 얼마 나오나요? (1호 000) 나누기 31.4 계산기 하면 얼마 나와요? 얼마 나오죠? 3,000 잘 안 들려요. 4,774요? RPM.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직경이 클수록 해서 RPM은 저속이고요. 직경이 작아질수록 RPM이 고속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파이잖아요. 1파이. 그러면 요거 나누기 3.14 하면 이게 보다 훨씬 더 RPM이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래서 0.1이면 요거보다 더 RPM이 고속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무한대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어디까지나 이론이고요. 근데 실제 기계 최고 회전수는 있지만, 자, 이렇게 직경에 따라서 RPM이 변합니다. 이게 G96이에요. 자, 근데 자, 지금 직경 10일 때 RPM이 4,774지만 실제는 얼마까지 나오는 거예요? 3,000rpm까지 나와요. 왜죠? 제가 앞에 G50 썼죠? G50 S 3000을 적어줬고요. 그 다음 프로그램 쭉 짜다가 G96, 그 다음에 S150, 그 다음에 M03 썼죠? 그러면 내가 요거는 950은 3000rpm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로 rpm으로 가다가 쭉 rpm이 쭉 직경이 작을수록 rpm 쭉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최고 회전수 3000을 줬기 때문에 어때요? 요거 3000까지 올라갑니다. 이 자리의 직경은. 그 밑에도 다 3000이에요. 3000입니다. 만약에 G50이 없다. 그러면 RPM이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참고로 이거 기능사 시험에 요거 나오더라고요. 기출문제. 자, 그러면 계속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G00으로 급속 위치 결정을 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요, 공작물 근처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직경 X는 그래서 소재 제일 외경이 52예요. 52. 근데 여기까지 가면 안 되고 요거보다 좀 여유있게 크게 가면 돼요. 그러면 한 54? 이렇게 근처까지 가면 돼요. 54. 그래서 52보다 크게끔 소재에서 살짝 떨어지죠. 지점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Z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2.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5. 자, 그러면 잠시만 제가 자, 현재 소재가 이렇게 있으면 센터 라인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금 원점 위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소재 직경이 여기 직경이 52파이가 되고요.
지금 여기가 Z3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제로가 있죠. 여기가 원점입니다. 원점. 그러면 공구는 요거 근처로 와야 돼요. 너무 많이 지웠네. 자, 그러면 공구는 여기 인서터 팁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홀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공작물 근처까지 와야 되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여기서부터 뒤쪽으로 2mm, 여기서는 1mm. 만약에 2mm씩으로 한다 하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2mm씩 하면, 뭐 예를 들어서 2mm씩 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직경은 여기 2mm 떨어지려면 직경치로 하면 4죠. 그러면 52에서 4를 더하면 x는 56이면 되고요. 길이는 Z3에서 D로 2mm, 예를 들어서 2mm다 할 경우에는 그래서 3에서 2를 더하면 얘가 5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공작물 근처까지 오는 거. 쭉 올라가고 쭉 옆으로 갔을 때. 여기가 출발점. 공작물 근처로 접근하는 위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그래서 출발점. 그래서 그냥 2mm 여유 줍시다. 그럼 이거 바꿀게요. 56으로 바꾸고 2로 하겠습니다. 출발점은. 그리고 단면 절삭을 하는데 단면은 사이클 G94를 사용하고요. 절삭 방향은 초록색으로 할게요. 이게 3mm인데 그냥 조금씩 먹여볼게요. 1mm씩 한 번, 그 다음 또 1mm 두 번, 또 1mm 세 번. 이게 1mm씩 세 번 절삭하는 것을 해서 프로그램 써볼게요. 단면 사이클은 G94입니다. 참고로 요게 원점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56으로 자, 그리고 나서 근처까지 접근할 때 보정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T0101 그래서 보정을 적용을 하면서 접근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가공을 하기 위해서 근처까지 오는 거니까 그래서 뭐를 뿌려줘야 돼요? 절삭류. 그래서 M08 절삭류를 뿌려줄 거예요. 엔터. 엔터. 자, 그리고 나서 단면 사이클을 쓰면 돼요. 단면 사이클 G94. 자, 직경은 에서 단면 앞에 다 날아가야 되니까 제로 총점에 잡혀. 그 다음에 길이는 첫 번째는 에서 3mm 중에서 2mm를 남겨놓고 1mm를 깎아야 돼요. 그러면 Z2 소재 3에서 1mm 깎이니까 Z2가 돼요. 그 다음에 F 이송은 0.2로 할게요. 0.2로 하겠습니다. 엔터. 사이클도 모달돼요. 그래서 G94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직경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갈 거고요. 길이는 Z1mm 또 1mm 깎아야 되죠. 줄어들고 F 이송도 모달 엔터. 그 다음에 또 1mm 깎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로까지 가야 됩니다. 제로.
점은 찍어도 되고 생략해도 돼요. 제로. 그리고 엔터.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겠습니다. G00으로 직경으로 여유있게 Z도 100위치로 뒤로 후퇴한 다음에 가공을 끝내서 후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추측을 회전을 멈출 거예요. 후퇴하면서 절상류도 끌게요. M08 죄송해요. M09죠. 그리고 추측 정지 M05. 그 다음에 원점 복귀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일단은 점심시간 다 돼가서 프로그램 종료해 볼게요. 그래서 M30 M30 그리고 퍼센트 눌러주고, 자, 여기까지를, 자, 시간 관계상 이걸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그냥 드래그해서 카피할게요. 복사 컨트롤 C 카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편집 모드에서 쭉 드래그해서 붙여넣기 하고,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실가공 모드로 간 다음에 자동 모드에 오버라이드 속도를 조금 줄이고 여기 좀 확대를 한 다음에 사이클 스타트 단면 1mm씩 이렇게 깎는 게 보이죠? 너무 빨랐나요? 자, 먼저 여기 있는 프로그램 작성했던 이 부분 요거를 전체 드래그해서 단축키 컨트롤 A 누르시면 전체 선택이 돼요. 복사 컨트롤 C. 그리고 나서 여기 캔버스에 와서 편집 모드 쪽에서 이 부분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자, 편집 모드로 해서 여기 클릭한 다음에 붙여넣기 컨트롤 V. 그 다음에 실가공 모드에서 사이클 자동 모드에 오버라이드 속도를 제가 일부러 그냥 100% 놓고 사이클 스타트 해도 돼요. 조금 천천히 보기 위해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지금 얘가 깎여져 나갔으니까 저는 얘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공작물 초기화 해야지만 길이 앞에 여기 3mm 날라갔죠? 그리고 또 돌리면 어떻게 해요? 허공에서 동작을 할 거예요. 다시 초기화하면 돼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깎인 분은 다시 가공할 때는 초기화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이클 스타트 자동에 사이클 스타트 누르면 돼요. 1mm씩 이렇게 깎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